네, 강프로입니다. 자, LNF 오늘 7% 강세를 보이고 있죠. 며칠 동안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렸는데, 그쵸?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주식시장은요,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게 상승할 때도 그렇고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하락하는 구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가치를 하락할 때는 어떻게 반영할까요?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실적을 확인했더니 기대치보다 안 나왔거나 아니면 기대한 만큼의 이 호재거리가 떴는데 주가는 먼저 반영을 했죠. 근데 그만큼 그쵸 호재 반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과하게 반영됐거나 이랬을 때 조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테마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나요? 2차 전지는 일단 뭐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테마라고도 볼 수 있고 요즘에는 그런 경기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볼 때 뭐 테마든 업종이든 간에요. 자, 보세요. 상대적으로 LNF가 더 약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쵸? 이유가 있습니다. 뭐 테슬라와의 관계도 있고요. 수직 계열화가 아직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 양극재 기업 중에서 그쵸? 제일 강한 종목이었잖아요. 즉 대장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산 규모도 지금 23년 기준에서 17만 톤으로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50%딱 빼면 그쵸? 생산량이요. 주가 말고 50%딱 빼잖아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의 생산량이 나오고 여기서 한 30% 정도 더 띄어서 보면 LNF의 생산량이 나옵니다. 근데 LNF는 상대적으로 그쵸? 수직 계열화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약했단 말이죠. 그리고 테슬라가 원체 갑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진이 박합니다. 그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건데 이제는 주가가 반영을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선반영을. 하락도 선반영을 한다. 그러면 매수하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뭐라 그랬죠? 신고가 구간에 하라 그랬죠. 근데 LNF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신고가 가기 전 첫 번째 단계인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대에 있다. 성장은 똑같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LNF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고가를 탈환하는 데까지 한 100% 정도 상승폭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한 30조 가까이 되는데 LNF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기준에서 거의 한 7조 원 정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걸 에코프로의 지금 기준에서 보자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지금 28조, 그리고 LNF의 지금 평가 금액 7조. 그럼 상대적으로 한 30%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의 한 25에서 30%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 생산 능력을 기준해서 보면 상승폭이 아직 더 많이 남았다. 에코프로 BM보다 LNF가 좋진 않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아닙니다. 58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쵸? 그리고 여기 4월 달에, 그쵸? 첫 번째 고가가 나왔던 한 3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까지는 LNF가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나왔지만 이때부터는 저가를 낮춰왔고 여기부터는 저가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58만 원보다 거의 한 60% 70% 정도의 조정폭을 거친 이후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가격적인 내용을 앞세워서 내가 대처를 하자. 그리고 나서 LNF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으로 옮겨오거나 그쵸? 단기적인 탄력성을 원한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 가는 게 2차 전지에선 가장 베스트입니다. 지금 있죠. LNF를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쁜 부분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 구간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매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 에코프로 BM이 58만 원이었으니까 에코프로 BM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부분에서 가격적인 부담으로 조정을 줬을 때 LNF라고 멀쩡하겠냐고요.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 BM도 조정을 다 받았고 LNF도 먼저 조정을 다 받아서 악재를 다 반영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 그런 가격대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대가 제일 중요하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자, 제가 가격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연초 이벤트로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점 2가지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만 공략을 합니다. 자,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쭉 보시면 12월 26일 어저께입니다. AD 테크놀로지 8시 53분에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볼게요. AD 테크.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고요. 오늘 0.6% 하락 중인데 보합권 등락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어저께 공략했죠. 그쵸? 31,000원에 공략해서 어저께 한 4에서 5% 정도 수익 구간에 마감이 됐고 스윙급으로 다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다. 왜? 고가 돌파,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락도 상승도 모두 다 가격이 선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 종목이고요. 우리는 저가를 잡는 게 아니라 고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공략을 하는데, 즉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즉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도 주식을 갖다 팔아야 되고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도 주식을 갖다 사야 돼요. 그렇다는 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주식을 누군가가 사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사면 올라간다. 우리는 그 과실만 딱 먹으면 된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다. 그랬을 때 그렇죠? 하루에 4에서 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계속 신고가 종목 보세요. 12월 22일 금요일이에요. 지난 금요일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바이오, 요즘에 바이오 종목 엄청 좋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 한올바이오 파마 15%씩 뜹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다 신고가예요. 자, 시노펙스 먼저 볼게요. 8시 53분. 그렇죠? 시노펙스. 자, 오늘 10%까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12월 22일 장시작 전 얼마? 5,200원. 그렇죠? 5,200원. 지금 얼마? 7,000원. 2박 3일 동안 얼마? 30% 이상. 자, 주식시장에선 이렇게 뭐 실적이 좋아서 갈까요? 아니에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가격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실적 보기 시작합니다. 왜? 버틸까 떨어질까를 봐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무조건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팔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 매매 그리고 가격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자, 레고캠바이오도 보면 오늘 7%, 어저께도 10% 이상, 장중에 24%까지 급등합니다. 스윙으로 진행한다 그랬죠? 이런 거 전혀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22일 날 정확하게 신고가 종목을 공략을 했다. 왜? 신고가니까. 레고캠바이오는 적자예요. 근데 왜 올라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도주를 공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신고가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초 이벤트에 반드시 입장을 하세요. 그런데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한 가지만 딱 해주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딱 해주시면 되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쵸?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받을 수 있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이 두 가지입니다. 제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 어떤 식으로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렇죠? 그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을 토대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끌고 가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내 계좌를 어떤 식으로 꾸려 가야 되는지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도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종목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래요. LNF의 지금 가격대는 쌉니다. 뭐보다? 에코프로 BM보다. 왜? 안 좋은 부분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싸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치를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안 움직이면 LNF는 못 갑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BM이 갈 가격대를 딱 잡아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LNF도 마찬가지예요. LNF가 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가 끌고 가거나 뒤에서 밀고 가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은 그렇죠. 1.7%, 뭐 1%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LNF가 7%씩 강세를 보이는 건 상대적인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메꿔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 우리가 LNF로 먼저 수익을 내고, 즉 가격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내가 2주 안에 이 처리할 수 있는 이 구간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쪽으로 탄력적인 종목으로 이동하자. 왜? 그쪽이 아무래도 뭐 수직 계열화 측면이나 앞으로 이 그 거래처를 확보하는 측면이나 그런 쪽에서 더 유망하니까. 그리고 리튬 가격이나 이런 부분 있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가 보세요. 유가는요.
이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가 딱 보잖아요. 자, 유가 보잖아요. 이거 장기 차트로 한번 볼게요. 자, 한 20년치 차트입니다. 2005년도부터 유가예요. 어떻게 되나요? 경기가 나쁠 때 내려가고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데 이벤트가 있으면 폭등합니다. 그쵸? 경기가 나쁠 때 내려갑니다. 이벤트가 있을 때 폭락합니다. 코로나. 그쵸? 근데 결국에는 제값을 찾아가게 돼 있다. 리튬 가격은 양극재를 만드는 데 이 마진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평균치 한 7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평균치가. 물론 7%를 기준해서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극재는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LNF의 생산 캐파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매매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죠. LNF를 단기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가격들을 찾자. 어디로? 에코프로 BM으로. 근데 지금은 LNF가 단기적인 상승폭에서는 더 강할 수 있다. 왜? 상대적인 가격대가 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대를 내가 정확히 정하자. 그게 가격 전략이다. 자, 그래서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거고, 근데 요 기준되는 내용은 무조건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가격대를 잡는 겁니다. LNF는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 요 내용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건 2주 안에 무조건 수익 전환 시켜야 돼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심리를 잡기 위해서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 전략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무조건 가격 전략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로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 내일하고 모레 하면 이제 쉬죠. 이제 그 시간 동안 공부들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 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원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쵸? 연초 그리고 3월 전에 무조건 돈을 벌어놔야 돼요. 3월 4월 되면 금리를 인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인하 구간 때 우리가 피해 있다가 그리고 나서 부양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공략해야 된다. 지금은 인하를 앞두고 먼저 가격대가 올라가는, 즉 시장이 좋은 구간이고요. 실제 인하가 나오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구간을 피하는 것만이 정말 24년도에 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갈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월 정도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신고가 주도주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